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의 고용 엔진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요. 공식 통계가 사라진 지금 민간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조용히 식어가는 노동 시장이었습니다. 고용이 극적으로 둔화됐다. 미시간대 베시 스티븐 교수의 이 한마디가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ADP 자료에 따르면 10월 민간 부분 고용은 4만 2천 명 증가, 7월 이후 첫 증가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제조업, 운송, 유틸리티는 소폭 늘었지만 전문직과 IT 분야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AI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지만 그 혜택이 노동자에게는 전혀 가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즉, AI는 주가엔 약이지만 일자리엔 독이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죠. 10월 한 달간 발표된 감원만 15만 3천 건, 2003년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누적 감원은 이미 110만 건을 돌파했고요. 지난해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비용 절감 압박, 두 번째로는 AI 도입으로 인한 인력 대체, 세 번째로는 팬데믹 시기 과잉 고용의 후폭풍입니다. 특히 타격이 큰 건 테크와 유통업계인데요. 아마존, 타깃, UPS까지 줄줄이 구조 조정 중이죠. 미시간대 조사에서 소비자 신뢰지수는 50.3으로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물가 상승, 셧다운, 해고 공포가 겹쳐 있고요. 가계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주식을 많이 가진 부유층만 낙관적인데요. 이른바 K자형 회복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스티븐 교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수의 엘리트만 부유해지고 나머지는 겨우 버티는 경제. 이건 누구도 편하지 않는 구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정부 통계가 중단되면서 연준은 현재 데이터 없는 경제 속에서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PNC의 수석 전략가는 이렇게 말하죠. 노동시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 흐름을 근거로 완화 기조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연준의 다음 카드는 완화. 하지만 그 이유는 경제의 냉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는 아직 있지만 더 이상 늘지 않는다. AI가 만들어낸 효율성은 기업의 주가를 밀어 올리지만 그 이면엔 불안한 노동자들의 한숨이 숨어 있습니다. 고용은 둔화되고 해고는 늘고 경제는 조용한 냉각기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이클엔 반전의 순간이 있죠.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환기로 바꿀 수 있을지 그것이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시험대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리비아는 플러스 0.07% 상승했고요. 테슬라와 루시드는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전 장 초반 강하게 한번 밀어 올렸었습니다. 특히 12시 이후 한 차례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16.9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후에 3시 무렵 소폭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장 마감 직전에 순간적인 스파이크, 즉 일시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화되면서요. 17.3선에서 횡보하고 있었네요. 이 흐름은 단기 트레이더 중심의 반등 시도로 보이고 있지만 라지 스케일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기관들이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최근 베어드와 칸토어 피츠제럴드 등 기관들이 루시드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에선 이걸 부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정작 라지 스케일에서 집중되었는데요. 이건 기관의 겉과 속이 다른 시그널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리스크는 공개적으로 낮추면서 실제 포지션은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실적 리스크를 차트상 반영을 시킨 뒤에요. 저점 매집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래비티 생산, AMP2 공장 2교대 가동이라는 펀더멘탈 업사이드를 기관들은 이미 계산에 넣고 있었겠죠. 그래서 인플로우는 85.3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43.67 밀리언 달러로 유입이 유출보다 거의 2배 많았습니다. 즉 지금의 하향 리포트는 투자 심리 진정용 그리고 시장 조정 유도,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재진입하기 위한 신호 조정이라고 봅니다.
실제 라지 스케일에서 그래비티와 미드 사이즈 EV 로보택시의 2026에서 2027년 성장성을 선반영하면서 바닥 내집을 시작한 거겠죠. 차트를 보면 주가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목표가 하향은 뉴스용, 매수는 진심. 단기 조정은 경계지만 자금 흐름은 이미 다음 사이클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AI, 그래비티, 사우디 전동화 생태계, 이 셋이 맞물리는 순간 기관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미국 경제 상황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CEO, CFO, 그리고 최고 엔지니어까지 루시드의 리더십이 거의 전원 교체됐습니다. 2년 사이에 무려 12명의 핵심 인원이 회사를 떠났는데요. 이게 단순한 붕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대 교체의 신호일까요? CEO에서 엔지니어까지 거의 모든 상층부가 한 바퀴 돌았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들어 대대적인 인사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글로벌 영업 및 서비스 총괄과 마케팅 수장, 제조 엔지니어링 VP, 자율주행 및 에이다스 담당, 그리고 신규 오퍼레이션 총괄, 기존 루시드 출신 대신 대형 제조사, 테크 기업 출신 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즉, 스타트업형 조직에서 글로벌 제조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자 일탈로 제품 완성도와 일정 차질이 가능하겠고요. 조직의 연속성 약화, 내부 혼란이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한 위기보다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DNA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조, 운영 중심의 글로벌 EV 브랜드로 진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사우디 AMP2 공장이 앞으로 2교대 체제로 확대가 되고 그래비티 SUV와 미드사이즈 플랫폼이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면 루시드는 완전한 제조 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에마드 드랄라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루시드 파워트레인과 900V 아키텍처의 핵심 설계를 이끌었던 엔지니어인데요. 이번 인사 개편 후 모든 제품 개발의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이것은 루시드가 기술적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루시드는 사람을 잃었지만 방향은 잃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약간 흔들렸어도 자금줄, PIF는 안정적이고요. 그래비티, 미드사이즈, 로보택시가 곧 실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신임 리더십은 운영 효율과 글로벌 영업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그래서 루시드는 리더십 붕괴가 아니라 리더십 리빌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CEO와 핵심 임원들이 떠나며 불안해 보이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마드 드랄라가 기술의 중심을 잡고 에루인과 AK가 글로벌 운영과 브랜드를 이끌 것이고요. 사우디 PIF의 지원이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있죠. 루시드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성장하는 회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스타트업 감성을 벗고 이제는 그래비티 SUV, 미드사이즈 플랫폼, 그리고 로보택시를 통해 다음 시대의 전기차 산업을 재정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리더들은 떠났지만 루시드는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